네, 방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운동을 벌였던 다른 정당들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장을 놓고 마지막까지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지방선거를 취재하고 있는 고우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공천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인데 오늘 공천 결과가 바뀐 지역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진군수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남 지역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건 지난 198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34년 만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공천장을 따낸 강진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KBC가 지난 9일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했었거든요. 네. 그 영상을 보면 강진원 후보가 지난달 25일 강진에 있는 한 식당을 한 남성과 함께 찾습니다. 강 후보와 함께 식당에 방문했던 한 남성이 주민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이 된 건데요. 그 이후로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강진원 후보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지 못했다. 그 장면을 봤다면 본인이 말렸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상대 측 후보 측에서 중앙당에 바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경선을 다시 치르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공천 선거구가 됐기 때문에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탈락한 후보들도 모두 민주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경선 결과를 놓고 이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중앙당의 마지막까지 후보를 놓고 논의했던 선거구가 더 있다고요. 네, 지난주 결선 투표를 했던 여수와 장흥, 완도 단체장 경선을 놓고 마지막까지 중앙당에서 재심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선 투표는 없었지만 담양군수 선거에 대한 재심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와 김신 완도군수 예비후보, 최화삼 담양군수 예비후보, 곽태수 장흥군수 예비후보 측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비대위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박우량 신안군수는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우량 예비후보는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로 선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일에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공천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비대위는 아무래도 박 예비 후보의 혐의가 공천 기준으로 정한 7대 비리와는 관련이 없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을 좀 감안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논란이 많았던 만큼 불복도 많았고 또 무소속 출마도 그만큼 많은 것 같은데요. 무소속 출마 지역 선거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주로 현역 단체장이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광주 서구 서대석 후보, 나주 강인규 후보, 무안군수 김산 예비 후보, 장성군수 유두석 후보입니다. 4명 모두 일찌감치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들은 당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본인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송영일 전 광주시의원이 당이 이런 반구도 없이 본인의 선거구를 청년 경쟁 선거구로 지정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크게 반발했는데요. 송정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흥과 장흥은 현직 단체장인 송기근, 정종순 군수가 원래 무소속이었어서 이번에도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네, 애초에 공천 기준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경선까지 가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 공천은 기준이 좀 오락가락한 것이 문제였다면 경선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경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중투표 의혹,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의혹이었거든요. 민주당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반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둘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입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는 대행업체가 해당 선거구 시민들의 안심번호로 전화를 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거냐라고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화다 보니까 당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당원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반 시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건데요. 실제로 영암에서는 이 이중 투표 때문에 재경선이 치러지기도 했고요. 여수에서는 한 사람이 3번까지 투표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왔던 그 논란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입니다. 목포와 순천에서는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나오긴 했는데 목포시장 후보 경선은 8천여 명의 입당 원서가 특정 후보의 캠프 인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파문이 크게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목포를 사고 지역으로 지정하고 당원 투표를 배제한 채 100%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치러서 김종식 예비 후보를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순천 허석 예비 후보는 경선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경선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며 고발장까지 제출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사고 지역으로 지정한 목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잡음이 좀 있었나요? 네, 목포가 가장 시끄럽긴 시끄러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 후보가 경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반발을 한 건데요. 박홍률 예비 후보는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뒤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다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박 예비 후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당에서 제명을 한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경선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박홍률 예비 후보는 결국엔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와이드 전망대 오늘은 고우리 기자와 함께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